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메시지는 숫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가 보내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깊이 있게 그 의미를 고민해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딴 거 알아서 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은 것입니다. 혹시 누가 아나요? 당신이 우주의 메시지를 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먼저 오늘의 추천 영화는 1998년에 개봉한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데뷔작인 영화 파이입니다. 음모론적인 느낌과 유대교 신비주의적 느낌이 결합된 미스테리물인데 신의 이름인 216개의 숫자에 얽힌 이야기를 전개한 영화입니다. 216이란 숫자는 오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구에서 우주까지 연결된 이야기를 전개하려면 우선 제일 정점인 북극성부터 시작하여 북극성 길잡이, 은하수, 태양계, 그리고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 북극성은 낮과 밤 관계없고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하늘의 중심점을 지키는 별자리입니다. 현재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의 폴라리스입니다. 그런다고 북극성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구의 세차 운동에 따라 25,920년의 순환 주기로 6개의 별자리가 번갈아 그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이지만 그 이전에는 작은 곰자리의 코카브, 그 이전에는 용자리의 투반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000년 정도가 지나면 다음의 북극성은 세페우스 자리의 LI 별이 그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북극성은 25,920년 주기로 6개의 별자리가 번갈아 그 역할을 합니다. 북극성의 별자리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은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가 북극성이니 코카콜라의 광고에 매번 곰이 나와서 콜라를 마시는 이유일 겁니다. 다음으로는 북극성의 길잡이 별인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별자입니다. 동양에서는 북극성을 찾을 때 우선 북두칠성을 찾고 서양에서는 카시오페이아를 찾습니다. 북극성은 천구의 중심에 있지만 하나의 별이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별자리라 쉽게 찾기 어려울 때 그 주위의 별자리 중 특색 있는 별자리를 우선 찾으면 됩니다. 북두칠성은 두레박 모양이라 쉽게 찾을 수 있고 카시오페이아는 W 모양이라 찾기가 쉽습니다. 북두칠성을 먼저 찾으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레박 모양의 제일 끝에 있는 별자리 방향으로 그 이전의 별자리와의 거리의 4배를 더하면 그곳에 있는 것이 북극성입니다. 카시오페이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별과 그 이전의 별과의 거리를 4배를 더한 곳의 별자리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길잡이 별자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는 카시오페이아의 5와 북두칠성의 7입니다. 다음은 천구상에 있는 모든 별자리와 은하수를 구성하는 별자리입니다. 현재까지 국제천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별자리의 수는 88개입니다. 그 중에 지구의 순환주기인 자전, 공전, 세차운동 등에 따라 은하수에 걸쳐지는 별자리는 33개입니다. 33개의 별자리가 항상 은하수에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천구의 별자리는 모두 88개이고 그중 은하수에 해당하는 별자리는 33개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입니다. 태양계에는 지구를 제외하고 모두 7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5개인데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고 나머지 천왕성, 해왕성은 망원경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행도 태양계의 5개의 행성이 그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낮과 밤을 함께하는 두 행성 중 대장인 태양입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공전을 하고 있죠. 태양은 지구에서 9,300만 마일 떨어져 있고 그 지름은 86만 4천 마일로 달 지름의 400배에 달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를 태양을 넣으면 약 108개의 태양이 들어갑니다. 108이란 숫자가 왠지 익숙하시죠? 이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태양이 지구와 제일 가까운 근일점은 1월 4일이고 가장 먼 원일점은 7월 4일입니다.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이 겨울이고 먼 원일점이 여름인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의 방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기인 동지는 12월 21일에 하지는 6월 21일입니다. 다음은 지구의 공전입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약 365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양력으로 한 해의 주기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간당 66,660마일입니다. 지구는 1,040마일의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66,660마일의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24만 마일이고 달의 지름은 약 2160마일입니다.
달의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 달은 지구의 4분의 1. 지구에서 달과 태양과의 거리는 400분의 1. 이것이 일식과 월식을 만들어내는 수학적 조합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를 달로 채운다면 108개의 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달은 29.5일 주기로 지구를 공전하고 있지만 지구도 태양을 공전하므로 지구의 위성인 달은 지구를 완전한 형태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사행하면서 공전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다소 과장되었지만 그 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달은 29.5일 주기로 지구를 공전하고 지구와의 거리는 24만 마일이고 달과 지구 사이에는 108개의 달이 들어갈 수 있고 달의 지름은 2160마일, 반지름은 1080마일입니다. 다음은 지구의 세차 운동입니다. 세차 운동이란 팽이가 돌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구가 자전을 위한 회전을 하면서 그 중심축이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의 세차 운동은 약 72년에 1도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차 운동 때문에 지구에서 하늘을 보는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 약 2160년 주기로 춘분점의 별자리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되고, 이런 세차 운동의 주기는 약 25,920년을 주기로 순환합니다. 춘분점 별자리의 한 주기인 2160년이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대략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별자리들은 완전히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지구는 세차 운동을 하고 있고 72년에 1도씩 그 방향이 달라지고, 황도 12궁 중 춘분에 함께 뜨는 별자리는 약 2160년 주기로 바뀌고 전체 별자리를 한 번 순환하는 기간은 25,920년이 걸립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하루에 황도 12궁을 한 번 순환하고 공전하면서 또 한 번 순환을 하고 세차 운동으로 또 다른 순환을 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4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자전축으로 인하여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 등으로 사계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선다면 지구에서의 사계절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전축 기울기인 23.4도에 따라 지구의 북극권은 북위 66.6도입니다. 북극권에서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시점에는 해가 뜨지 않는 흑야 현상이 발생되고, 태양 방향으로 향하면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발생됩니다. 지구의 자전 시간은 약 24시간이고 자전 속도는 시간당 1040마일의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시간당 1040마일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고 자전축의 기울기는 23.4도이고 이에 따라 북극권은 북위 66.6도입니다. 다음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지름은 21,600헬입니다. 이는 7,920마일에 해당합니다. 참, 왜 단위를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킬로미터는 인간의 단위이고 마일은 우주의 단위라고 천문학이나 수비학에서는 마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이의 척도로 킬로미터를 제정한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는 모두 킬로미터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마일을 고집하고 있죠. 웃긴 코미디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뭔가 모르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인데, 지구와 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구 반지름인 3690마일과 달의 반지름인 1080마일을 더한 값인 5040마일이고 지구의 지름인 7920마일 간의 비율을 구하면 711이 나옵니다. 711이라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세븐일레븐이란 편의점 체인 아시죠? 다음은 이런 형태로 삼각형을 작성하면 한 변의 각도는 51.51도가 나옵니다. 피라미드를 설계를 분석한 결과 이런 비율로 피라미드가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자 피라미드는 달의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달의 지름은 지구의 세차 운동에서 춘분점 별자리 하나의 기간과 같은 2160마일입니다.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몰라도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우주의 메시지는 숫자다에서 특히 의미 있는 숫자는 108과 216 그리고 666입니다. 이 숫자들은 음모론의 단골 소재인 숫자들입니다. 108은 6 곱하기 6 곱하기 3이고 216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666은 온통 6분이죠. 오늘 이야기한 지구와 관련된 우주가 인간에게 들려준 숫자들을 두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완전히 다른 곳에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것은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우주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플라톤, 피타고라스, 니콜라 테슬라, 아인슈타인 등은 숫자의 비밀을 알면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도 우주의 비밀을 찾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해주셔서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해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